네, 안녕하세요. 윤앤리 퍼블리싱의 윤민입니다. 오늘은 2016년 6월 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에피소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께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국내 독자들이 잘 알고 계시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상상력 사전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나온 지가 이제 몇 년 됐는데요. 베르나르 베르베르 소설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중간중간에 어떤 무슨 백과사전에서 인용한 그런 짤막짤막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아우르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런 작은 내용들을 이제 하나의 큰 사전처럼 이렇게 묶은 책이거든요. 그 얼마 전에 그 제3인류라는 그 최신 6부작 소설이 이제 드디어 완결편이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돼서 나오기도 했죠. 그 책에도 보면은 어떤 에드몽 웰즈의 어떤 사전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이제 개념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내용이 많습니다만은 이제 굉장히 짤막짤막한 그런 주제들로 조금씩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쉽게 읽으실 수 있고, 특히 여기 지금 상상력 사전이잖아요. 그 우리 상상력 개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의식을 열어주고 의식을 개혁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거를 이 책을 몇 년 전에 샀는데 그때 좀 보다가 말았었거든요. 그때 필요할 때마다, 심심할 때마다 이제 한 페이지씩 이렇게 읽고 이런 식으로 읽었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그 제3인류를 아주 재미있게 보고 나서 이 책을 처음부터 지금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자, 일단은 상상력을 영어로 이제 imagination이라고 하죠. 이 imagination, 상상력은 변화를, 어떤 우리가 원하는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단어를 자세히 보시면은 머릿속에서 이미지를 떠올리는 능력, 그 imagination에 이미지가 들어있죠. 즉,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 내가 살고 싶은 좋은 세상, 자,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다라면은 지금은 그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이뤄내야 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미래의 모습을 이미지로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인간이 다른 그 생명체에 비해서 받은 최고의 이제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상상력이라 생각하거든요. 자, 그 마크 페시오시, 저희 유튜브에서도 이분의 강연을 몇 개 이제 소개한 바 있습니다만은, 자연의 법칙 강좌 중에서 이제 상상력을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The powerful ability of the human mind to envision a different state or condition than the one which is already manifested. 자, the one, 여기서 state or condition which is already manifested. 현재 이미 현실화되어 있는 것과는 다른 상태 또는 조건을 이미지 형태로 떠올릴 수 있는 인간의 정신력, 정신의 능력이 바로 상상력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태는 이러이러한데 그것은 이미 현재 상태죠. 하지만 미래는 이러이러한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그거를 떠올릴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이제 imagination, 상상력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이루어낸 모든 업적, 성과, 발명품,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상상력에서 출발을 했잖아요. 상상력 없이는 변화도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낼 수도 없고 뭔가를 성취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 모든 액션의 시작은 생각, 즉 상상력이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상상력을 개발해야지 우리가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어떤 삶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도 있고, 이 세상이 좀 더 좋은 상태로 변했으면 좋겠고, 이런 소망이 있잖아요. 자, 그걸 위해서 이제 상상력이 필요한 것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책이 그 상상력 개발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된다 라는 점에서 이 책을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마크 페시오스의 말을 들어볼까요? Imagination must be present in order to create a different state of existence than the one currently being experienced. 자, 앞의 내용이랑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요. 현재 currently being experienced.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삶, 세상. 자, 그것이 예를 들어서 마음에 안 든다 이거죠. 조금 더 내 자신도 좀 더 발전했으면 좋겠고, 내 주변 사람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이 세상이 조금 지금보다 나은 상태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필요한 게 변화잖아요. 그죠? 그 변화를 위해서 반드시, 즉,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과 다른 상태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즉, 변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상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상상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사실 오늘 하고자 했던 얘기는,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책에서 이제 또 몇 페이지를 펼쳐서 읽어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헤라클레스,
대한 이야기가 짤막하게 나옵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그 최고의 영웅이죠. 헤라클레스, 또 영어로는 이제 헤라클레스 또는 헐큘리스라는 단어로 이제 말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헤라클레스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제 힘이 장사라는 거죠. 뭐 신들보다도 더 강한 힘을 가진 그런 이제 존재인데, 헤라클레스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헤라클레스는 소위 말하는 반신반인입니다. 이 반신반인이라는 것은 신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이제 반신반인이라 하고, 그 신화를 보시면은 그 영웅들 있잖아요. 영웅들은 거의 다 반신반인이에요. 신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하늘과 땅 사이에서 태어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인간이 자기 잠재력을 완전히 펼치고 포텐셜이 터졌을 때 이제 영웅이 된다. 뭐 그런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 헤라클레스의 경우에는 올림푸스의 왕 제우스, 그러니까 올림푸스 신들 중에서 최고 지위에 있는 올림푸스의 왕 제우스와 인간 여성 중에서 이제 아름다운 여성 알크메네라고 있었어요. 그 이제 제우스가 이 알크메네와 결합을 하여서 아들을 낳았죠. 그게 이제 헤라클레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그리스 신화에 익숙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우스가 이제 수시로 바람을 피우죠. 뭐 사실 부인도 있는데, 그 올림푸스 여왕 헤라 여신이 이제 자기 부인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뭐 계속 바람을 피우죠. 자, 그래서 헤라가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많이 속상히 할 뿐만 아니라 수시로 이제 복수를 합니다. 그런데 남편 제우스에게 직접 복수 못하니까 이제 그 불륜의 당사자에게 복수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예, 어쨌든 그 제우스와 헤라의 관계도 이것도 단순한 그 남녀 간의 어떤 갈등이 아니라 굉장히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 심볼리즘이긴 합니다만은, 그거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헤라클레스 스토리에서 그 헤라 여신이 이제 또 남편 제우스가 또 바람을 펴서 아들을 낳았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 듣고 헤라클레스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아기 헤라클레스가 태어나자마자 그를 죽이기 위해서 독사 2마리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를 죽이라고. 그런데 이제 이 헤라클레스는 아기 때부터 장사였거든요. 그래서 그 아기 뭐 지금 태어난 지 하루도 안 됐는데 이 뱀을 손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힘으로 그 목졸라서 죽였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지금 하는 이야기들은 전부 다 일종의 우화입니다. 뭐 실제로 뭐 역사적인 사실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신화라고 생각하시고 하나의 심볼리즘이라고 생각하시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 헤라클레스를 죽이기 위한 그 공작이 실패를 했죠. 그런데 그 이후로도 헤라 여신이 계속해서 헤라클레스를 괴롭히거든요. 이제 나중에 헤라클레스가 이제 성인이 돼서 장성해서 이제 가정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이제 부인도 얻게 되고, 이제 부인을 통해서 이제 자녀들도 이렇게 여러 낳게 되는데, 그때 이제 헤라가 또 개입을 해서 헤라클레스를 미쳐버리게 만듭니다. 일시적으로 정신 나가게 만들어요. 자,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자기 정신줄을 놓은 상태에서 부인하고 자녀들을 다 죽여버리는 만행을 저지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 최악의 범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헤라클레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아, 내가 이제 부인과 자녀들을 다 죽였구나. 그러면서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자신의 만행에 대해서 아주 큰 자책감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제 속죄 차원에서 그 12가지 Two of Labors of Hercules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그 12가지 공업을 내가 해내겠다라고 이제 자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12가지의 과제, 이 과제들이 보면은 거의 인간으로서는 해내기 불가능한 것들이거든요. 전부 하나하나가 거의 뭐 자살행위나 다름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자기가 직접 해냄으로써 나의 죄를 좀 조금이나마 씻고 싶다. 뭐 그런 영웅적인, 그래서 이제 영웅의 길을 가게 되죠. 자, 이 12가지 공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 예를 들어서 호메로스의 오디세우스에 등장하는 그 영웅, 오디세우스도 영웅이죠. 이 오디세우스라는 그 영웅도 이제 트로이 전쟁이 끝난 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12가지의 과제를 그 굉장히 12가지의 과제를 수행하면서 거의 여러 수차례에 걸쳐 목숨을 잃을 뻔하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잃고 그 고향에 가까스로 도달하는 그런 여정이 나오죠. 그 헤라클레스의 여정, 오디세우스의 여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우리 인간이 성장하기 위해서 자기 거짓, 자아 이런 것들 다 떨궈내고 어려움, 시련에 맞서서 자기 그 시련에 맞서서 고생도 좀 하고 고통을 겪으면서 이제 성장하는 그런 과정을 그 의미하는 스토리들이거든요. 자, 어쨌든
그 헤라클레스 같은 경우에도 자기 헤라 여신이 안겨준 그 엄청난 시련,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이런 만행도 저지르고 고통도 당하고, 그래서 그 죄책감을 씻기 위해서, 자책감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이런 12가지 공업에 그 도전을 하게 됩니다. 12가지 공업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세부적으로 아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크게 12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제목만 써놨습니다. 자, 이거 왼쪽의 그림은 이제 아기 헤라클레스가 이제 뱀을 죽이는, 헤라가 보낸 뱀을 이제 죽이는 장면이고요. 뭐 네메아의 사자 사냥. 이 사자는 이제 보통 사자가 아니겠죠. 그 전설에 따르면은 거의 뭐 그 가죽이 너무 두꺼워서 뭐 어떤 창도 뚫고 들어갈 수 없는 뭐 그런 사자라고 합니다. 그런 사자를 사냥해서 이제 껍질 가져오기.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죠. 이제 하지만 헤라클레스가 뭐 자기 힘과 지혜를 동원해서 이제 해내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거의 굉장히 어려운 12가지 과제가 있거든요. 이 12가지 과제는 또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 그 12개의 별자리, 12개의 별자리가 이제 12명의 스승이다. 그 스승이 내려주는 과제를 이제 푸는 것이다 라고 이제 해석되기도 하거든요. 자, 어쨌든 사자 사냥, 레르네스페 히드라 죽이기. 히드라 이제 고대 신화에서 많이 나오죠. 그 머리 여러 개 달린 그 괴물. 케리나의 사슴 사냥. 이 사슴 사냥, 이건 사냥의 여신, 그 사냥의 1인자인 아르테미스조차 실패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신들조차 해내지 못했던 거를 이제 헤라클레스가 해내죠. 에리만토스의 멧돼지를 생포한다. 앨리스 왕 아우게이아스의 외양간을 청소하는 일. 자, 이게 뭐 그냥 일반적인 외양간이 아니겠죠. 제가 자세한 스토리는 기억 안 납니다만은, 뭐 스팀팔로스 호수의 괴조, 그 괴물 새를 퇴치하는 것. 크레타의 황소 생포, 디오메데스의 암말 생포, 아마존 여왕, 히폴리테의 허리띠 얻어내기. 이 아마존 여왕은 그 여전사들의 부족, 아마조네스, 거기에 이제 여왕이죠. 굉장히 이제 호전적인 것으로 유명합니다. 게리온의 소떼 훔치기, 헤스페르디스 정원의 황금 사과 따오기, 그리고 저승을 지키는 개, 케르베로스, 머리 3개 달린 그 싸나운 개 있죠. 그 개를 이제 잘 길들여서 지상으로 데려오기.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12가지 공업을 결국엔 해냅니다. 헤라클레스가.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은 자기 태어난 삶의 목적을 비유하자면, 그 삶의 목적을 이제 달성하고 진정한 영웅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뭐 신화에 익숙하신 분들은 대충 다 알고 계시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평소에 궁금증을 느꼈던 것이 이 헤라클레스라는 그 영웅의 이름이거든요. 이 헤라클레스라는 이름을 자세히 풀어보면은 헤라 그리고 클리오스, 이 2가지 단어를 합친 게 되는데, 헤라는 그 헤라클레스에게 수많은 시련을 안겨주었던, 헤라클레스를 죽이려고 했었던 그 여신, 그 질투의 여신이라 할 수 있는 제우스의 부인 헤라 여신이고요. 클리오스는 이제 영광 또는 명성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헤라클레스라는 이름의 의미를 풀어보면은 헤라의 영광이라는 게 됩니다. 자, 근데 좀 약간 좀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헤라는 헤라클레스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헤라클레스는 결국 헤라의 영광이다? 그게 저는 사실 예전에 이게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만은, 자, 일단 맨 마지막 보죠. 헤라클레스가 이제 그리스 최고의 영웅이 될 수 있었던 이유. 모든 영웅들 중에서도 거의 뭐 으뜸에 가까운 영웅이 이제 헤라클레스거든요. 그 헤라 여신이, 그 이유는 헤라 여신이 그에게 숱한 시련을 안겨줌으로써 성장의 기회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헤라라는 존재가 없었으면 헤라클레스는 그냥 이름 없는 영웅이 됐을 수도 있어요. 영웅이 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신의 아들, 뭐 신과 뭐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그냥 평범한 자녀 중에 한 명으로 이제 잊혀졌을 수도 있는데, 이 헤라가 진짜 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도전 과제를 던져줬던 거죠, 헤라클레스에게. 자, 그리고 헤라클레스가 그 도전 과제를 하나하나씩 다 받아들이면서 계속 그거를 완수를 했잖아요. 그 숱한 시련을 안겨줬을 때 그것을 쓰러지고 정복하고, 쓰러지고 정복하고, 뭐 12가지 공업이라는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그런 일도 해내고, 그렇게 함으로써 영웅이 됐거든요. 자, 다시 말해서 헤라의 그런 도전 과제, 헤라가 던져준 도전 과제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영광을 얻을 수 있었고 최고의 영웅이라는 명성도 얻을 수 있었다.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헤라에게 감사해야 할 수도 있는, 물론 자신을 죽이려고 했지만 일종의 죽이려고 했었던 헤라의 그
그런 행동들이 사실은 결국 결론적으로는 헤라클레스를 성장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제우스가 하는 행동, 헤라가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우리가 표면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요. 그냥 헤라를 단순히 그냥 질투심 많은 여신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이 행동 하나하나가 다 깊은 의미가 있거든요. 그 헤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정의를 상징하는 그 여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중도에서 또는 그러니까 올바른 길에서 벗어났을 때 이것을 다시 가운데로 오게끔 채찍을 가하는 뭐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헤라 여신에게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훌륭한 스승이자 굉장히 엄한 스승이라고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이제 헤라입니다. 자, 헤라클레스는 그래서 이 헤라의 이런 굉장히 어려운 시험 문제를 잘 풀어내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영웅이 됐다라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그 헐큘리스, 헤라클레스 또는 헐큘리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들이 요즘도 쓰이고 있습니다. 헐큘리언 이렇게 형용사로 쓰게 되면 이게 엄청나게 힘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make a Herculean effort. 이런 표현이 이제 지금도 쓰이는데 이것은 대단히 크게 노력을 하다. 아주 굉장한 노력을 하다. 거의 뭐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해낼 수 있을 정도로 노력을 기울이다. 마치 헤라클레스와 같은 노력을 기울이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 영웅이라는 것이 이제 특별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 과제들, 이런 과제들의 들이 나를 찾아왔을 때 이것을 피하지 않고 내가 좀 고생을 하더라도 내게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고 공업을 수행하고 결국에는 정복해서 승리하는 것,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영웅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 어떤 시련이 닥치고 그런 어려운 상황이 닥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마치 헤라클레스가 이제 이런 과제를 수행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영웅이 되기 위해서 그런 과제들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런 과제들을 풀어날 때 하나씩 풀고 이제 정복할 때마다 이제 헤라클레스와 같은 그 최고의 영웅의 경지에 이르게 될 수 있다. 뭐 그런 의미라고 한번 생각하시고 삶을 한번 살아가는 것이, 삶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책을 보다가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과 공유해 봤는데 오늘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또 좋은 내용이 있으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